한국은 컴퓨터 게임만 잘하는 나라라던 영국의 조롱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상 최악의 사이버 테러가 터지자 영국은 결국 한국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목격한 순간 영국은 말을 잃었다. 전 세계가 15해 동안 추적해온 레비아탄 조직을 한국이 불과 0.4초 만에 완전 제압한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국이 30년간 찾지 못한 모든 증거를 한국이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결국 영국은 전 세계 앞에서 기술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한다고 공식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의 순간이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공개한다. 새벽 3시 12분. 한국 국방부 지하지휘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반사파 교란 패턴이 한국 전역의 11개 레이더에서 동시에 감지된 것이다. 담당 장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패턴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쉼없이 늘어났다. 204개였다. 해킹 침투 흔적이었다. 한국은 즉시 영국 국방성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영국 정보본부는 냉소로 대응했다. 아시아 해킹이라니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느냐며 비웃기도 했다. 나는 루카스 멀든. 39회 동안 영국 국방성 사이버 안보 공동대응본부에서 수석 분석관으로 일해왔다. 그때 나는 무심히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국은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한국 지휘센터에 실시간 화면이 연결되자 내 표정은 얼어붙었다. 화면 속 패턴은 내가 15년 전 경험했던 바로 그 집단의 패턴이었다. 20해 후반, 내 가족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시아의 불법 해커 조직에 의해 하룻밤 사이 무너졌다. 고객 데이터 전부가 유출되었고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모든 걸 앗아간 그 사건의 트라우마가 화면 앞에서 되살아나다 못해 내 폐를 짓눌렀다. 지금 눈앞에 나타난 패턴은 그때의 것과 완벽히 동일했다. 손해배상만 수십억 원이 나왔어요.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기술을 전혀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당시 해커 조직이 숨어 있다고 잘못 오해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은 IT 소비자이지 공급자가 아니야 라는 편견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저는 원래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며 기술 패권만 신뢰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정도만 진짜 기술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감정 표현하는 애는 서툰 편이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력은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담당자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방어망. 청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냉소적으로 반응했어요. 한국이 레이더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다고요. 완전히 빚은 어조였죠. 제 동료들도 비슷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말고 한국에 뭐가 있다고 기껏해야 조립 기술 아닌가 이런 대화가 오거든요. 저도 거들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또 호들갑 떠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한국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숫자로만 봐도 이번 사계의 침투 지점이라니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죠. 그때 제 뇌리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15년 전을 망하게 한 그 조직이 다시 나타난 건 아닐까? 그 특유의 교란 패턴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마치 같은 손이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지휘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영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이 공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였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왜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할까요? 거기에 뭔가 같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뜻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영국 상관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아시아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해야 하나 시간 낭비 같은데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저도 속으로는 동의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를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격 패턴이 너무 정교했어요.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리고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무작정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가 특정한 것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한국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광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청광? 그게 뭐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이라고요.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상상력은 대단해. 청광이라니 이름도 거창하네. 저도 덩달아 웃었죠. 아마 미국 기술 짜깁기 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진짜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15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아시아를 불신했지만 동시에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의 직감도 있었습니다. 이 공격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규모도 그렇고 정교함도 그렇고 뭔가 큰 조직이 뒤에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화면이 꺼지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과연 한국이 정말 과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 방첩사와의 첫 공식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의 지시라 어쩔 수 없이 참석했죠. 화면에 나타난 한국 팀을 보는 순간 제 예상과 달랐어요. 생각보다 전문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도윤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38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냉철하고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저는 거만하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런 규모의 공격을 막을 기반이 있습니까? 완전히 깔보는 어조였죠. 한국 정도의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담았거든요. 그런데 한도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같은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아시아 사람들은 서구인에게 굽신거리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 측에서 자료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청광이라는 개념을 첫 단계로 공개한 거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도표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네요. 제가 말했거든요. 전국 레이더를 전 연사초로 통합한다. 실시간 위험 예측 알고리즘.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삼성 스마트폰 말고 한국에 뭐가 있나요? 제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죠. 기껏해야 미국 기술 조립하는 수준 아닌가요?
완전히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차분하게 설명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과장된 내용이거나 거짓말일 거라고 단정했거든요. 제 편견이 모든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한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어조였거든요. 저는 그 말에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직접 본다고요. 한국까지 가서요. 비웃음을 담아 말했죠. 그럴 필요 있을까요? 자료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한국 담당자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오셔서 보시죠. 우리 기술을 의심하신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뭔가 도전장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제 능력을 시험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상관인 영국 국방성 부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루카스 한국에 봐라. 강제 명령이었어요. 이번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저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아시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가족 회사를 망하게 한 그 아시아 해커들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과거에 당한 아시아 해킹 조직의 문양과 현재 한국을 공격하는 패턴이 90%나 동일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15년 전이 회사를 공격한 조직의 특징들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공격 시간대 사용한 도구, 심지어 데이터 유출 방식까지 모든 게 지금 한국을 공격하는 방식과 비슷했거든요. 설마 같은 조직일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같은 조직이 활동할 리 없잖아요. 그때는 작은 해커 집단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볼 수 있을까? 어차피 과장된 시설이나 가짜 데모를 보여줄 게 뻔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편견을 확인하는 정보만 골라서 봤어요. 역시 기술 후진국이야.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이라니 고생이겠네. 김치나 실컷 먹고 와. 이런 농담들이었거든요.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15년 전 그 조직이 다시 나타난 거라면 제 개인적인 복수를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제 예상대로 실시한 기술들만 보게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핸드폰으로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해 봤어요. 대부분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정도였거든요. 역시 조립 기술이 전부네.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군사 기술 관련 기사를 보니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국형 레이더 개발, 독자적 방어 시스템 구축 같은 제목들이었거든요. 과장 광고겠지. 저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포장할지 궁금했거든요.
창밖으로 런던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끝나면 한국에 대한 제 편이 더욱 확고해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까? 그때는 후자일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돌아와야지.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여행이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항이냐 속으로 비웃었어요. 제 예상보다는 좀 컸지만 히드로 공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방첩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서울 풍경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질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죠.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겠지. 제 편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방첩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첫 신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적이고 단단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건물은 멋있게 지었네. 하지만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비도 삼엄했고 출입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뭔가 진짜 중요한 시설인 것 같긴 하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청광 통합 제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보인 광경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거대한 스크린들과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영화 속 세트장 같았습니다. 이건 좀 다른데.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든 거겠지. 실제 성능은 별거 아닐 거야. 한국 담당자가 시스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0.04초 전국 레이더 통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코움을 쳤어요. 0.04초라고. 불가능하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시간 위험 예측 알고리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미국도 완성 못한 기술을 한국이 했다고.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때 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화상회의에서 봤던 그 차가운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오셨네요. 우리 기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이 증명할 테니까요. 그의 자신감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허세 부리기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느낌도 들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 MDA도 보유하지 못한 자동 교란 판독 시스템입니다. 소개가 계속되었죠.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국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입 물체 감지 긴급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연용 가짜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또 쇼하는 거네. 하지만 한국 담당자들의 표정이 진짜였어요. 농담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청광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5초 만에 정체불명 드론 2개를 탐지해낸 거였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로 뭔가를 탐지했다고.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정확했어요.
드론의 궤적 속도, 심지어 교란 진폭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계산해내고 있었거든요. 한국군이 실제로 출동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제 상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드론들이 포착되었고 레비아탄 조직이 보낸 정찰 드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찾고 있던 그 조직 이름이 다시 나온 거였거든요. 레비아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 알고 있다니, 그것도 저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이 저보다 앞서 있었던 거죠. 한도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셨나요?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성도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순간부터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없는 기술을 한국이 정말 가지고 있는 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세계관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청광 시스템의 성능을 직접 목격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 기술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청광 시스템의 기본 기능일 뿐입니다. 진짜 성능은 따로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죠. 기본 기능이라고. 그럼 진짜는 얼마나 대단한데 실전으로 증명된 한국 기술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나라가 실제로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게 진짜였다면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뭘 몰랐던 걸까? 제 1년간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과연 앞으로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서버 관리실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안팀이 발견한 건 한 직원의 비정상적인 7그라치바 대용량 전송이었어요. 이 정도 용량이면 청광 시스템의 핵심 데이터를 통째로 빼낼 수 있는 크기였거든요. 로그를 추적해 보니 전송 시간이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제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여전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역시 한국 내부 보안도 취약하군요. 하지만 한국 팀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즉시 역추적을 시작합니다. 한국 보안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지금부터 추적한다고? 이미 늦었는데 뭘 하지만 그들의 추적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30분 만에 내부자를 특정해냈어요. 정세환 연구원이라는 36살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다고. 영국에서도 이 정도 속도는 어려웠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 팀은 정세의 모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출입 기록 접속 로그, 심지어 개인 통장까지 모든 걸 파헤쳤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돈의 출처를 추적하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동유럽의 익명 계좌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송금된 돈이었어요. 이런 복잡한 경로는 국제 범죄 조직이 자주 쓰는 수법이었죠. 한국 팀의 추적 능력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패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5년 전 제가 당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었거든요. 포섭 방식 금액 규모, 심지어 송금 경로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포섭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약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한 다음 큰 돈으로 유혹하는 방식이었어요. 정세환의 경우에는 최근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약점이었죠. 한도윤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조직 이름이 레비아탄 맞습니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15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트라우마의 실체가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비아탄이라는 조직 이름을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조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팀은 레비아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유럽과 중동 기반의 사이버 무기 브로커 조직이라는 것. 2024년 사이버 무기 거래액이 43억 달러라는 것.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이 실제로는 이런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해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찾지 못했던 단서들을 그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작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해 왔습니다. 한국 정보관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목표로 삼을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저는 한국팀에게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한 레비아탄을 그들도 추적하고 있다는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였어요. 혹시 15년 전 영국의 소프트웨어 회사 공격도 이들이 한 건가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도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같은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가족을 망하게 한 그 사건을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내부자 적발 과정에서 한국 팀이 보여준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 주인공인 제가 오히려 한국의 추적 속도와 정확성에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수준의 수사 능력을 가진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정세환을 체포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로 봤거든요.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들의 수법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넷랩척도 치밀하면서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서구의 첩보기관처럼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함도 있었거든요. 정세환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비아탄이 그에게 접근한 방식이 정말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자문을 요청하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깊이 들어간 거였죠. 처음에는 그냥 외국 회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묻는다고 생각했어요. 정세환의 말이었습니다. 돈도 조금씩 주면서 신뢰를 쌓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돈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수법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제 가족 회사를 공격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내부자를 서서히 포섭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하는 건 말이에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수법은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팀의 대응을 보면서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부 보안이 취약하다고 비웃었는데 실제로는 선제적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정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단순한 아시아 기술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력과 분석력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과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역공작 작전 추락하는 새가 게시되었습니다. 진짜 청광 알고리즘 87%의 가짜 13%를 절묘하게 섞어서 레비아탄에게 고의로 노출시키는 정교한 함정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먹으면 적이 스스로 IP를 드러내도록 설계된 거였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의 작전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역공작을 설계할 수 있다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게 섞는 기술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영국에서도 이 정도 정교함은 보기 힘들었어요. 작전의 핵심은 레비아탄이 가짜 정보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가짜 부분이 너무 티나면 안 되거든요. 한국 팀은 실제 청광 시스템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미묘하게 왜곡된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요. 이 가짜 정보에는 추적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레비아탄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보조 연구원인 마리나에게서 이상한 패턴이 포착된 거였어요. 그녀의 노트북에서 수상한 우회 루트가 발견됐거든요. 마리나는 34살로 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유능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레비아탄과 연결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마리나는 완전한 배신자가 아니었어요. 레비아탄이 만든 가짜 업데이트 파일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녀 자신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이것 봐요. 이 업데이트 파일에 악성 코드가 숨어 있네요. 한국 보안 전문가가 마리나의 노트북을 분석하며 말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입니다. 일반적인 백신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해요. 저는 그 순간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마리나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했죠. 레비아탄이 제 소중한 동료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측의 반응이 또다시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리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하려 했거든요. 당신이 악의적으로 행동한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한도윤이 마리나에게 말했죠. 그 포용력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서구의 첩보 기관이라면 마리나를 즉시 구속하고 철저히 조사했을 텐데 한국은 달랐어요. 먼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 했거든요.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할 줄 압니다. 한국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리나 씨는 분명히 피해자예요. 레비아탄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그 냉혹한 아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편견 속에 갇혀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첩보전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마리나가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분석하는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팀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만 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조작 과정까지 세밀하게 추적했거든요.
레비아탄은 마리나 씨의 개인적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네요. 한국 심리분석관이 말했어요. 최근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하고 접근한 거예요.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레비아탄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심리전이었어요. 알고리즘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도 한국 팀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들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의 함정이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 작전 책임자가 말했어요. 레비아탄이 가짜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간 그들의 위치가 드러날 거예요. 작전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큰 화면에 세계 지도가 나타나고 레비아탄의 접속 흔적들이 하나씩 표시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바둑판에서 수를 두는 것 같았죠. 첫 번째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동유럽 지역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시도가 있었네요. 분석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계속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역공작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영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세 번째 서버에서도 접속이 확인됩니다. 이제 추적 알고리즘이 발동될 겁니다. 한국 팀의 예상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레비아탄이 완전히 함정에 빠지고 있었죠. 마리나를 대하는 한국 팀의 태도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적과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레비아탄을 잡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한도윤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짜 데이터가 완전히 퍼져나가자 드디어 레비아탄의 실제 위치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강한 신호가 감지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화면에 집중되었어요. 드디어 적의 꼬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가짜 데이터를 미끼로 한 한국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레비아탄이 미끼를 물어버린 거였어요. 추적 알고리즘이 발동되면서 그들의 IP가 부산항에서 출현했습니다. 마침내 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부산으로 가야겠네요. 한도윤이 저에게 말했어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제 가족을 망하게 한 원수를 직접 잡을 기회였거든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한도윤과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경계하고 있었는데 공동의 적을 추적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였어요. 당신도 레비아탄 때문에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군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15년 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가족 회사가 망한 일, 아버지가 쓰러진 일, 그리고 그 이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생긴 과정까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무시했군요. 한도윤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죠.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걸. 부산에 도착하자 현지 해경과 합동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지역에서 수상한 드론 전파가 감지되고 있었어요. 레비아탄이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국이 개발한 청광 소형 분석기가 등장했습니다. 휴대용 크기인데도 적의 위치를 30m 오차 범위로 정확히 표시해냈어요. 저는 그 작은 장비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장비가 이런 성능을 우리 기술의 진짜 장점은 소형화에 있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같은 성능을 더 작고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 강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장비들은 크고 무거운 반면 한국 장비는 콤팩트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났어요. 부산항의 복잡한 컨테이너 미로 속에서 추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형 분석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저는 긴장감 때문에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레비아탄의 현장 요원 3명을 발견했습니다. 동유럽계로 보이는 남자들과 중동계 여자 하나였어요.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에 숨겨진 임시 작업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한국 특수부대가 신속하게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술 움직임에 감탄했어요. 소음 하나 없이 완벽하게 포위한 거였거든요. 영국 SAS 수준의 실력이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세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경고가 울려 퍼졌어요. 레비아탄 요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체포 과정에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레비아탄 요원 중 하나가 권총을 뽑았지만 한국 특수부대원의 정확한 사격으로 무력화되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제압된 거였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대규모 공격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 레이더 11개를 동시에 마비시키고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키며 청광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이 계획대로라면 한국 전체 방공망이 무너질 뻔했네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레비아탄의 목표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의 선제적 대응으로 모든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공작을 통해 적의 거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체포까지 해낸 거죠. 작전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에게 있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레비아탄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까지 동시에 공격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방어망을 무너뜨리려 했던 거였어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제가 한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돈만이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한도윤도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 더 큰 배우가 있을 겁니다. 체포된 레비아탄 요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각자 컴퓨터, 공학, 전자전, 심리정화였거든요. 우리는 그냥 임무만 수행했을 뿐이다. 체포된 요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누가 의뢰했는지는 모른다. 단지 아시아의 방어망을 무력화하라는 지시만 받았다. 더 큰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걸 의미했죠. 부산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작전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형 장비의 뛰어난 성능 특수부대의 완벽한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인 작전 통제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이나 러시아와도 충분히 겨울 수 있겠는데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체포 작전이 끝난 후 부산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이 실제로는 이런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레비아탄의 거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체포까지 해낸 한국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신속하고 정확한 작전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가 남았네요. 한도윤이 말했어요. 레비아탄 본부에서 최후의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청광 시스템의 진짜 성능을 보여줄 때가 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산에서 레비아탄 현장 요원들이 체포된 지 몇 시간 후 예상했던 대로 본부에서 최후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광 제어 센터에 비상 경보가 울려 퍼지며 모든 시스템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대규모 공격 시도가 감지됩니다. 상황실에서 급하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레비아탄 잔당들이 현장 요원 체포에 분노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도 직접 분석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싸우고 있었거든요. 15년간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적이 보내는 신호를 분석해 보니 정말 교묘했습니다. 거짓 기한 신호가 36개나 동시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각각이 진짜 위협인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치밀한 공격이네요.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6개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보통의 방어 시스템이라면 혼란에 빠져서 마비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광은 달랐습니다. 36개의 기한 신호를 모두 0.04초 안에 분류해냈어요. 진짜 위협과 가짜 신호를 완벽하게 구분해낸 거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 거죠? 제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들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양자 연산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광이 분류해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기한 신호를 차례차례 무력화시켜 나갔어요.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나토 방어망보다 빠르다. 저는 감탄사를 내뱉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나토에서 이 정도 속도와 정확성을 구현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레비아탄의 공격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체포된 동료들의 복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광 앞에서는 모든 게 무력했습니다. 최종 공격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공격이었어요. 레비아탄이 마지막 카드로 꺼내던 신목이었죠. 하지만 청광은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차단해냈습니다. 한도윤과 저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처음으로 서로 웃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진정한 동지가 된 순간이었죠.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제가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이 정도면 세계 어떤 방어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도윤이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레비아탄 네트워크가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서버들이 하나씩 다운되고 통신망이 끊어지면서 조직 전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15년 만에 복수를 한 기분이에요. 저는 한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망하게 한 그들을 결국 잡았네요. 한도윤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실전급 위기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보여준 성능은 정말 세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속도, 정확성, 안정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거든요. 저는 외국인으로서 먼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부끄럽네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진 나라였다니 제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청광 시스템의 완벽한 승리를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거든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철학과 노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이 기술이 세계로 확산되면 사이버 테러를 완전히 막을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건 말이에요. 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후 상황실에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한국 팀원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레비아탄은 이제 끝났습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공식 발표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다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정신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문화였어요. 레비아탄과의 최종 전투가 끝난 후 영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사건 종료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영국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해야 했어요. 이때 제가 한 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 국방 관리들 앞에서 명확히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력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한국의 청광 시스템은 세계 어떤 방어망보다 뛰어납니다. 영국 국방성 관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저처럼 아시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 기술의 모든 장점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0.04초, 0.4초, 반응 속도 완벽한 신호 분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국방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감사패 전달식에서 저는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아시아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계 기술의 미래를 제시하는 선도 국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방어 기술의 미래는 한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인사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눈빛에서 깊은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외국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인정하는 일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패를 받는 순간 제 가슴은 뭉클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작된 제 인생의 긴 여정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개무량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습니다. 한도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경계하고 오해하던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싫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편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식사를 마친 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찬란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한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존경합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그 기술을 움직이는 철학까지 모든 면에서 존경합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본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겠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난 일주일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영국인이 한국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말고 무엇이 있나라고 비웃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알리겠다고. 제가 본 진실이 서구 사람들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준 것입니다. 런던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놀라웠어. 내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어. 기술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동료의 질문에 저는 강조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혁신적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수준입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업무가 생길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느낀 그 압도적 변화를 그들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저는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편견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열린 마음은 얼마나 강력한가? 제가 한국에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기술의 미래를 이끄는 선도 국가입니다. 이것은 제 진심이 담긴 확신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